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혼잡한 제2순환도로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나들목의 차선 확장 변경 공사가 시작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구단으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시비를 직접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재정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국 유통시장에서 저탄소 유기농으로 재배된 해남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 도로의 혼잡을 피해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려다 진입 구간부터 꽉 막힌 차량들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광주시가 올해 주요 나들목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화순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제2순환도로로 향하는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정지 신호도 없는데 후미등에는 연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전방 교차로에서 두암동과 남광주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엉킬 수밖에 없어 뒷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평상시도 불편한, 평지도 불편한 이 순환도로 더 가중이 돼갖고 불편하죠. 광주에서 정체가 심하기로 손꼽히는 나들목 중 한 곳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차선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현재는 한 개 차선만 이용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안전지대까지 두 개 차선 모두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화순에서 풍암동 방면의 차선 확대는 물론 화순 두암, 남광주 두암 방면 역시 현재 폐쇄된 차로를 통행차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남광주에서 풍암동 방면은 별도의 교량이 신설됩니다. 이 밖에도 하군, 진월, 풍암, 서창, 신창나들목 구간도 2026년까지 진출입 차로를 확장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가 본격 착공하고 내년 초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까지 시작되면 발생할 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전담반을 구성해 공사 구간의 통행 차로를 관리하고 우회도로 확대, 신호체계 변경 등 혼잡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7개 내비게이션 업체에 이런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공하면서 우회도로 시민들께서 좀 더 수월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에도 길게는 2030년까지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제한 속도도 하향 조정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맑은 만큼 대기는 건조합니다.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만큼 불을 사용하신다면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와 광양에 비해 산업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순천시가 바이오와 2차 전지, 애니메이션 등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과 제조업 중심이었던 순천의 경제 기반을 디지털 중심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이 숙취해소 음료에 들어가는 성분을 분석합니다. 다른 실험실에선 피부 세포를 활용한 노화 방지 연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가 설립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의약, 화장품, 음료 등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교류도 활발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소재들을 기술 이전을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제품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순천시는 바이오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업 설명회를 열었고 곧 바이오 관련 세계 기업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인 승주읍을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삼아 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주 바이오를 시작으로 국가정원 관광, 연양들 애니메이션,
미래산단 2차 전지까지 있는 5대 거점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투자유치 정책 자문단을 꾸렸고 조례를 개정해 투자를 막는 장벽을 허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천 경제를 이제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바이오나 신소재, 로봇 등 디지털 중심의 국가 전략 사업과 대전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1년 반 동안 10개 기업을 불러들인 순천시는 올해 21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1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저탄소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남쌀이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미국 유기농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냉동김밥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밥과 김치 등 K푸드의 열기 속에 최근 미국에서 남도 음식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밥의 재료인 쌀과 채소, 해남 배추로 만든 김치 만들기와 시식 행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미국 순방 행사에서 미국 최대 한인마트와 농특산물 판매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해남군은 미국 순방 이후 첫 성과로 쌀 180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탄소 쌀과 가바쌀 등 유기농 기능성 쌀로 미국 내 2,700여 유기농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런 쌀 중에 하나이거든요. 해남쌀 같은 경우도요. 협약에 앞서 업체 관계자들은 해남 유기농 쌀 생산업체를 방문해 재배 과정을 점검하고 쌀 생산 공정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는 올 하반기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냉동 김밥을 생산할 예정으로 본격 판매가 이루어지면 연간 최대 1,000톤의 해남 쌀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해외로 가는 농수산물들을 홍보하고 또 해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해외 유통기업들이 유기농과 기능성에 주목하면서 해남의 농수특산물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식당 수창고에서 불이 나 위층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제대로 꺼지지 않은 숯이 다시 타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기업에서 법인 계좌 송금 업무를 하며 한화로 22억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고상영 판사는 미국 조지아주 소재 기업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56차례에 걸쳐 한화 22억 3천여만 원의 돈을 허위 거래를 꾸며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고 횡령액도 크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담양군 담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를 모두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던 69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오감지구 대학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전남교육청 업무협약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전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내 고등학교 학령 인구의 24.8%인 1,500여 명이 거주하는 오감지구입니다. 하지만 오감지구에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그동안 고교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해 공립학교 재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목포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목포구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오감지구 대학부지로 이전하는 업무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업무협약안에는 목포시가 오감 대학부지 3만 3천 제곱미터 10,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육청이 이곳에 고등학교를 건설하고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구에는 다목적 홀과 도서관, 수영장, 늘봄 학교 등 복합시설 구축, 목포여고에는 온라인 학교 개설 등 교육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업무협약안에 대해 전남교육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지난 15일 시의회 동의도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립 남녀학교를 통합해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없어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협약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오감 대학 부지에 대해서 그 준공 절차를 부분 준공 절차를 한 1년 정도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나면 오감 대학 부지에 건설될 예정인 통합 목포구와 목포여고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8년 3월쯤 개교돼 신입생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김종국 감독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아는 지난 25일 김종국 감독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감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고 호주에서 열리는 1군 스프링 캠프는 진가병 수석 코치 체제로 진행됩니다. 광주시가 2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자동으로 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되는 사업지에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고 조성하는 재정공원 조성 사업지는 월산과 발산, 우산 등 모두 15곳으로 광주시는 올해 737억 원을 들여 10만 4천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오는 3월에 준공되는 화정근린공원에서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수림은 보존하면서 산책로와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총선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정리해 알려드리는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주 전남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을 포함하고 목포 보성 간 남해안 철도 등 전남 사업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서구 출마를 도전한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국 5만 소상공인의 보증재원 마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구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사업이 중단되고 인근 상인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무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개월째) 이어지는 취재 거부 사태에 대구문화방송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대구시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만 취재 거부를 했지 공무원들에게 취재 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를 처음 밝힌 건 지난해 5월 1일입니다. 자신의 SNS에 수차례 왜곡 편향 보도에도 참아왔지만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작태는 바로 잡겠다며 취재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5월 1일자 보도자료에도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취재 거부 등 강력한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날 대구시는 대구시장 관인이 찍힌 취재 거부 공문을 작성해 대구문화방송에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도 왜곡하고 폄하하는 보도, 500만 시도민 염원 폄하, 취재 거부 등 앞서 홍 시장이 SNS에서 밝힌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긴급 공지로 사업소와 공사, 공단, 산하기관, 출자 출연 기관까지 전 직원에게
대구시 입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대구 MBC에 대한 전화나 방문, 인터뷰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루 뒤 홍 시장은 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신청은 형식적 대응이라며 취재 거부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취재 거부가 9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취재 거부는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거부 공지도 공보관실 직원이 작성해 전파했을 뿐 홍 시장은 보고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겁니다. 공보관실 소속 직원이 알아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보관은 대구시 의회에서 취재 거부 관련 일련의 조치가 대구시 방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대구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했습니다. 토송을 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일단 저희들 대구시 방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공보관이 의회에서 대구시 방침임을 밝히고 3일 뒤 홍 시장은 가짜 뉴스만 양산하는 방송은 대구시로서는 계속 취재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리며 취재 거부는 자신뿐 아니라 대구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9개월간의 취재 거부 과정에서 반대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파트 건축 계획을 심사하거나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유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울산시청 국가산단과와 종합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부서들을 거쳐간 울산시청 공무원 2명의 과거 업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울산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울산 남구에서 진행되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는 원래 기업체의 사택이 있었던 곳입니다. 건설사는 지난 2020년에 땅을 매입한 뒤 약 1년 만인 2021년 4월에 남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 아파트의 건축 허가 과정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건설사가 계획을 세우면 울산시 건축위원회가 그 계획을 심의하고 이후 남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통과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의 계획은 첫 단계인 심의 과정에서 무더기로 수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심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아파트 건물에 들어갈 철근이 부족하다거나 기둥폭이 좁다는 등의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고 아파트에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발파 계획을 세우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건설사가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만 통과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대로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민원이 끝없이 접수됐고 실제로 소음 기준을 위반해 건설사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고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허가를 받도록 부당한 개입을 한 바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분양을 진행했고 이달 말에 입주자들이 계약서를 쓸 예정이어서 수사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2시간짜리 영화 대여섯 편을 단 1초 만에 보내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초고속 광통신 부품이 개발됐습니다. 속도는 기존의 2배 이상 빠르고 처리 용량도 최대 4배 커졌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전제품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빅데이터의 인공지능까지 일상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폭증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전 세계 IT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속도와 처리 용량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대여섯 편을 단 1초 만에 보내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초고속 광통신 핵심 부품이 개발됐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광원 소자로 크기가 가로 세로 1mm 이하로 아주 작지만 224GBps, 다시 말해 초당 2,000억 개가 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최대 8개까지 묶을 수 있어 처리 용량은 4배 넘게 늘어납니다. 실제 성능 시험을 거쳐 2km 거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224GBps의 데이터를 2km 전송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 세계 유수 기간과 대등한 수준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송 효율을 높이는 변환기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광 검출기까지 하나로 합쳐 추가로 부품을 장착해야 하는 지금보다 번거로움과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해외 부품이 쓰이는 데이터 센터나 5G, 6G 등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개발한 소자들은 그러한 속도,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요. 향후에 그 적용이 되면은 그 데이터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된 부품 기술은 국내외 특허 출원에 이어 국내 관련 기업에 이전을 마쳤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광주시가 도서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 135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무료 와이파이 공급은 기존에 설치된 시내버스와 공원, 관공서까지 더해 모두 3,000여 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전체 시내버스의 공공 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시교육청은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공기정화장치 가동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학교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경보 이상 발령되면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휴업명령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이주 고려인 동포를 위한 광주 고려인 마을 노인돌봄센터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인돌봄센터는 고려인 마을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에 마련됐고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치매 예방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맑은 만큼 대기는 건조합니다.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 만큼 불을 사용하신다면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해남과 강진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아직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보성의 낮 기온 5도, 구리의 8도, 순천과 광양 9도 안팎으로 낮 동안 기온이 특히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